갑자기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고 대선을 통해서 단숨에 유명해진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일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양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다른 우선적으로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기본소득이야?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앤드루 양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 뉴욕 시장 선거전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아시아계 뉴욕 시장이 되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고요. 이 양이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죠. 모두에 대한 기본소득. 양은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걸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해서 큰 돌풍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실제 경선전에서는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당시 양의 기본소득 공약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들은 스스로를 깽단, 양을 따르는 패거리, 우리말로 좀 가까운 번역을 찾아보자면 이른바 빠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스로를 양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은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뉴욕 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We need to realize Martin Luther King Jr.'s dream of a guaranteed minimum income and get cash into the hands of people who need it most. Hang in there, help's on the way. Let's fight for a future New York City that we can all be proud of. 양이 당선되고 이 세계적 대도시인 뉴욕에서 기본소득이 시행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올 후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양의 당선 여부,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전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양이 어떤 정치적 철학하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돼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보통 사람들의 전쟁, The War on Normal People. 의미를 조금 더 뜯어보자면 보통 사람들을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양이 이 책을 미국에서 출판하던 2018년에 벤처 기업인이었어요. 1975년생이니까 현재 만 46살이고요.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25살에 유명인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창업한 교육 콘텐츠 기업의 CEO로 가게 되는데 그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 기업이 팔리며 큰 돈을 벌게 됐죠. 그 뒤에 Venture for America라고 이 엘리트 대졸자들을 교육시켜서 지방 도시들 스타트업으로 내보내는 그런 벤처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벤처 기업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책을 내고 나서 갑자기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선을 통해서 단숨에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셀럽 수준이 됐죠.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양이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하고 인터뷰 요청 같은 게 가면은 모두 다 응해준다. 톡쇼에 나오면 아주 재미가 있다.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죠. 이 한마디로 굉장히 흥이 넘치고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책의 논리 전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 뒤에 이 뉴욕시장 후보로서의 양의 기본소득 공약과 한계, 또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붕괴되고 있다. 해법은 기본소득이다. 먼저 대실업, 20세기 말 이후에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제조업의 공장 노동자들,
사무행정직, 영업 판매직, 뭐 화물트럭 기사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자,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상당 부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왜? 틀에 박힌 인간의 일자리는 모두 기계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장은 인간보다 기계를 훨씬 선호한다. 훨씬 효율적이고 편하니까. 기계는 24시간 일하고 불평을 하지도 않고 수당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노조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으니까 일자리는 이제 고도의 전문성과 이 창의력을 갖춘 상위 1% 아니면 아직 기계화하기 어려운 뭐 아주 하층의 허드렛 일을 빼고는 이 중간 일자리는 모두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자리의 양극화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인간은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아냈잖아 라고 반박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 첫째,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 전방위적이다. 둘째,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수도 아주 작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심각한 증거, 창업의 나라 미국에서조차 젊은이들의 창업이 줄고 있다.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창업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상위 1%의 능력을 갖추면 되는데 그것도 부유한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됐고 첨단 산업이 가능한 대도시 말고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보통의 도시들은 무너지고 있고 보통의 정치도 무너진다. 사람들이 이제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뭐 시민단체, 뭐 정당 이런 건전한 정치 활동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개선책을 도모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탓을 돌리는 혐오의 정서가 확산하게 된다. 인종차별, 이민자 혐오, 뭐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회적 붕괴 속에서 특히나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집단은 하층 비대졸자 백인 남자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자살이나 뭐 약물 중독,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게 늘면서 기대 수명이 하락하고 있다. 그 전에는 뭐 이 중요한 존재로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잉여인간 취급을 받게 되면서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이 사회에는 지금 폭력 혁명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해법, 보편적 기본 소득. 시장과 자본주의가 기술로 보통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 상황에서 이 보통 사람들을 그냥 시장에 방치할 수 없겠죠. 연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의미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1,000씩 연 12,000달러를 주자고 하죠. 양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실험 연구, 뭐 실제 사례, 장점, 우려에 대한 반박 같은 거를 쭉 써놓고 있는데 아주 뭐 자세하고 논증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보자면 우선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책에서 부가가치세 신설을 제안합니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운용에는 별로 돈이 많이 안 든다. 이거 무조건 모두에게 주는 것이니까 공무원 조직도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양의 이제 그 기본소득의 또 다른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의 관계. 양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 장애보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장애보험 수령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데 정신장애, 근골격계, 결합조직장애 같은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장애에 의한 보험 수령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름시름 하다가 분명한 물리적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보험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보험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실업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기본소득 같은 거를 주게 되면 장애보험 같은 것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없던 부가가치세를 모든 상품에 붙인다? 장애보험 같은 핵심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확 줄인다? 양이 뉴욕시장 후보로서도 이런 주장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 후보 공약에는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뉴욕시장 후보로서의 기본소득 공약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책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양은 이제 우리의 자본주의는 인간적 자본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복지와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본주의. 구체적으로는 사회의 성장을 GDP로만 측정하지 말고 개인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여를 측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으로 제안하는 게 디지털 소셜 크레딧, 디지털 사회 신용이라는 제도인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가치 있는 봉사 활동을 하는 시간을 디지털로 화폐화해서 교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문화센터 강의 같은 거를 3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3시간의 디지털 이제 사회 신용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수리를 할 때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수리를 해준 사람이 또 이제 사회 신용을 받아서 또 다른 거에 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크레딧으로 쌓아서 교환을 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 시장과 자본에 복무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아이디어죠. 양의 대선 때의 기본소득 공약은 책의 내용과 비슷했어요. 모든 미국인에게 연 12,000달러, 월 1,000달러씩, 우리 돈으로 해서라면 120만 원 정도씩을 주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뉴욕 시장 후보로서의 기본소득 공약은 보편에서 선별로 액수도 6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약 840만 명의 뉴욕 시민 가운데 50만 명의 빈곤층에게 연 2,000달러씩 주자라는 것이죠.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제 기존에 받던 혜택에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원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인데, 50만 명에게 2,000달러씩 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책에 나왔던 부가가치세 신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세제 또는 부자 증세 같은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들, 모두에게 줄 것인가? 일부에게 줄 것인가?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의 상충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증세를 해야 할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본소득과 관련된 쟁점들을 뭐 후퇴하거나 회피하거나 아직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구호는 있지만 방안은 모호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죠. 사회 전체적인 형태의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면 뭐 현금 지급도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무조건적 현금 지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거부감, 심리적 저항 같은 게 좀 누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과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현금 지급을 해보는 게 기본소득 논의에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앞서 좀 짚어본 것처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 그렇게 많은 재원들을 당장 마련해서 투입을 해서 지금 시행해야 할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여전하죠. 앤드루 양이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리를 보면 기술 발전에 의한 대실업,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자. 그런데 만약에 기술 발전에 의한 대실업, 그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교수가 양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죠. 급속한 자동화로 인한 노동자 수의 감축, 그게 벌어지지를 않았어.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다른 우선적으로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기본소득이야? 어쨌든 현재 양은 여론조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이 6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죠. 뉴욕은 민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11월 2일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민주당 내 경선에서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변수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 앤드류 양에 대한 회의론이 좀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자 증세 이런 것보다 뭐 민간의 투자, 자선, 기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주의자의 방식에 가깝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지만 뭐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이런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관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기업 친화적인 태도로 노조 그룹들도 양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양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22일에 이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RCV, Ranked Choice Voting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이 돼요. 후보를 한 사람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후보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1위 후보를 받은 표를 계산해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그 1위 표에 2위 표, 3위 표, 4위 표를 계속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양이 1위에서 압도적인 표로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2위, 3위, 4위까지 다 양은 찍지 마, 뭐 이렇게 담합을 하면은 양이 이제 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뒤져서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5월 13일에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들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다른 후보들이 양을 협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양이 선전을 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